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여입니다. 신세시스의 챌린지라고 그래야 되나 투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신세시스 앰프로 저희가 아는 체급별로 스피커들을 다 하나씩 들어보고 있잖아요. 포컬도 들어보고 파인 오디오도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은 AV 플라자에서 오늘 B&W를 일단 들어볼 거예요. 이 신세시스에 저희가 지금 처음 들어온 로마를 듣고 있는데, 로마가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가장 딱 스탠다드한 진공관 소리를 내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앰프의 스타일은 콘템포러리하게 세팅이 된 그런 진공관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피커 드라이브를 잘하는데 목표가 있고, 포근하게 듣기 좋은 그런 고전 진공관의 느낌이 아니고, 관이 뭐든 KT88이든 KT66이든 로마 시리즈의 어떤 컨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귀가 트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풀레인지 스피커일수록 전체적인 소리가 좀 더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나면서 고역은 항상 트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98DC 플러스가 대표하는 첫 신세시스의 소리, 새 라인업 신세시스의 소리는 베이스 드라이브가 기존 일반적인 진공관과는 다른 타이트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베이스, 그 다음에 중역대 이상의 대역이 트여져 있는 이런 소리를 듣는 즐거움으로 신세시스의 새로운 컨셉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들어볼 스피커는 B&W의 D4 라인업 중에 서열로 두 번째인 802. D4 버전에서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 바워스 앤 윌킨스의 시리즈가 나오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802였죠. 801은 플래그십이지만 사용 공간이 넓거나 아예 풀 레인지로 녹음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 이쪽 외에는 좀 더 보편적인 그룹은 802를 선택해서 이게 좀 한국 가정에 잘 맞거든요. 드라이브 하기도 조금 쉽고. 그럼 802 D4의 소리를 요약하면 802도 이 컨티뉴엄 콘 은색 6인치 미드레인지로 변경되면서부터는 녹음용 스피커, 스튜디오용 모니터라기보다는 홈오디오 쪽으로 선회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D4가 되면서 조금 더 홈오디오에 좀 더 깊이 들어간 그런 버전이 됐어요. 그래서 고역은 사실 좀 더 선명해졌어요. 이 튜브가 길어지고, 미드레인지가 사실 여기서 변화가 좀 더 큰데 더빈 헤드가 기여를 하고 안쪽에 이 바이오미메틱, 스파이더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조금 더 보편적인 소리가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굳건한 건 이 에어로포일로 만든 8인치 더블우퍼, 얘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위에 801의 10인치보단 좀 쉬워졌지만 이 더블우퍼를 통제하는 거, 에어로포일 더블우퍼가 움직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사해 주느냐가 이 802 D4 버전을 제대로 듣는 그 정도의 등급이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아래 803, 심지어 805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802 D4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각 드라이버 유닛의 특성에 맞게 잘 드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802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전 대역, 802 D4도 낮은 대역이 한 15Hz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위는 다이아몬드를 장착해서 대역의 높이에 상관없이 정보량이 뛰어난 상단의 대역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아래쪽 베이스는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악기에서의 모든 대역을 다 재생할 수 있게 그런 낮은 대역까지 재생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저희가 802 D4를 드라이브할 제품은 지난 시간에 봤던 98DC의 SE 버전이에요. 스페셜 에디션 버전. 98DC 플러스는 KT88을 두 개 써서 한 채널당 80W 출력을 내는데, 이 98DC SE는 KT66을 써서 출력은 딱 절반이에요. 40W.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었죠. 스케일이 좀 큰 소리, 규모가 크고 시청자를 압도해오는 소리, 이런 걸 들으시고 싶으면 98DC 플러스가 맞고, 그리고 이 KT66을 쓴 98DC SE는 그거보다는 좀 순도를 조금 더 추구한 거예요. KT88과 KT66의 차이이기도 한데 좀 더 긴밀한 표현. 사실 98DC에서 안 들리던 소리들이 좀 들리는 게 KT66을 쓴 98DC SE 쪽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양감이나 전체 사운드의 스케일은 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스테이지의 크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98SE가 당연히 스페셜 에디션이니까 가격도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이게 40W로 줄이면서도 드라이브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모노블럭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노블럭이 아닌 원바디로 구성해서 지금하고 똑같은 관의 구성을 좌우로 했다 그러면 소리가 차이가 꽤 날 거예요. 여하튼 모노블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을 반으로 줄이는 것도 시도할 수 있었던, 역시 앰프를 오래 만들어 본 회사다운 그런 두 제품을 구분해 놓은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건 일반 버전과 SE 버전의 차이를 설명드린 거고, 출력이 반으로 된 SE 버전이 왜 여전히 드라이버가 좋으냐에 대한 그런 비교였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 98DC SE가 드라이버가 좋은 이유는 원천적으로는 여기 있어요. 첫째는 첫 편에 설명드렸지만 이 트랜스 기술에 있습니다. 지금 CEO인 루이지오 로렌존의 부친, 이분이 엄청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파젤이라는 트랜스포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트랜스포머가 들어간 앰프, 복스, 이게 비틀즈가 공연할 때 썼던 그런 아주 역사적인 앰프의 심장을 만든 분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지미 헨드릭스가 쓰던 와와 페달에 들어가는 인덕터도 만드셨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그 브리티시 락의 그 특유의 사운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그보다 한참 뒤에 혹은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 아찔한 그런 순간에 크게 기여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분이 만든 전원 트랜스, 출력 트랜스가 지금 신세시스 오디오의 어떤 핵심이에요. 출력관은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선별해서 가져오는 거지만 본인들이 만든 메커니즘의 사실 한복판에는 그런 전원 트랜스, 이 트랜스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드라이브를, 신세시스가 예전부터 조그마한 인티앰프도 드라이브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로 자체에도 이 울트라 리니어 방식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5극 접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상위 라인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시리즈의 모든 제품은 울트라 리니어 접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제품이 뭐 큰 스피커든 대역이 넓은 스피커든 크게 구애받지 않고 드라이브를 잘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98DC SE가 BMW 800 시리즈의 서열 두 번째 802 D4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또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aspetterò. Il fiore nel giardino segna il tempo. Qui disegnerò il giorno poi del tuo ritorno. Sei così sicura del mio amore da portarlo via con te, chiuso nelle mani che ti porti al viso ripensando ancora a me. E se ti servirà lo mostri al mondo che non sa che vita c'è nel cuore che distratto sembra assente, non sa che vita c'è in quello che soltanto il cuore sa. 네, BMW 802 쓰시는 분들, 뭐 심지어 801, 805 쓰시는 분들도 이 스피커 소리가 이 앰프에서는 이렇게 나는구나, 혹은 로마 98DC SE의 소리는 이렇구나, 바로 감이 오실 거요. 이 스피커의 특징이 모니터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크게 기여합니다. 사용자는 좀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스피커의 특성을 모른 채로 들어도 이 앰프 소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여기시면 대략 맞습니다. 쌉쌀한 질감, 그러니까 이게 표면이 매끄럽게 흐른다기보다 이렇게 피부 감촉, 돌출된 부분과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의 변화들이 그대로 촉감을 타고 오는 느낌,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마 제일 먼저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시청곡은 좀 자기적으로 그렇게 맞춘 건 아니고 이런 곡들이 역시 잘 어울리는구나, 이탈리아 앰프로 드라이브한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콘셉트를 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전부 이탈리아 음악으로 했어요. 이태리 작곡가, 이태리 가사, 이태리 가수. 근데 역시 이게 상통하는 게 있는 게 이태리 감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뭐 이제 글로벌화된 그런 가수들 말고 가장 이태리적인 이런 음악들과 이 앰프가 잘 어울리는 그런 장면들을 좀 느껴보시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곡들을 골라봤는데, 일단 역시 이태리하면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 같은 북부 비첸차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그런 사운드들이 역시 이태리 제품들이 이런 소리를 잘 내는 것 같아요. 클래식 곡도 그렇지만 저희 80년대 한참 히트를 했던 뉴트롯을 오랜만에 떠올리게 된 거는 이 음악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들어봤는데, 지금 들리는 대로예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람을 관통해서 들리는 듯한 느낌? 저희 이제 종종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원적외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게 인프라레드라고 그래서 쭉 전파돼서 사람 몸속까지 진동이 오는, 열도 그렇게 들어오고 진동도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근데 로마 98DC SE가 802 D4를 드라이브해서 들리는 그런 이탈리아 악기들의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뉴트로스의 아다지오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은 아시겠지만 뭐 이태리 아트락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인데 녹음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악기로 시작해서 일렉트릭 기타가 들어오고 그리고 보컬이 들어가는 진짜 애간장을 끊는, 그래서 유명한 곡인데, 이 라이브에서 들리는 조금 더 전율이 흐르는 이런 장면들 있죠. 바이올린도 바이올린인데 락 기타 소리, 이게 아주 절절해요. 확실히 기타 앰프로 출발한 회사답게, 원천이 기타 앰프 들어가는 트랜스로 시작한 회사답게 기타 소리 굉장히 잘 냅니다. 눈앞에서 연주하는 듯한 생생한 그런 느낌? 그게 가능한 거는 그 일렉트릭 기타의 그 떨림 같은 거 있어요. 특정 주파수에서, 특히 높은 중역대에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 떨리는 그런 전율 같은 거 있잖아요. 일렉트릭 기타, 그래서 사람이 이제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고 기타에 미치는 건데, 그런 소리들이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어쿠스틱 악기 그대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로 넘어가면 이 느낌은 좀 더 순도가 높다고 그럴까요? 일렉트릭 기타가 그 흥분을 좀 고조시키는 그런 강한 떨림 쪽이라고 한다면, 이 바이올린은 천연의 음으로 그 잔잔한 악기들의 배합, 그리고 솔로가 아닌 이렇게 협주곡을 들어보면 그런 하모닉스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한 모든 게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보다 우월한 그런 영역에, 비발디 화성의 영감 6번 3악장, 뭐 1악장도 유명하지만 3악장의 이 프레스토를 들어보면 현악기가 합주를 할 때 어떻게 얼핏 들으면, 특히 로우파이에서 들으면 한 음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화성 부분들, 뒤에 하모닉스가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곡을 선예도를 높이고 좀 더 순도를 높여서 해상도를 발휘한 채로 들려주면 지금처럼 선이 하나로 쭉 선율은 흐르지만 똑같은 음에 맞춰서 바이올린과 첼로와 바소 컨티뉴어들, 베이스까지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 뒤에 화음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바이올린끼리도 여러 대가 동시에 보이는 듯한 느낌, 이런 걸 느낄 때 바로 현장인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대단히 투명하고 바이올린 특유의 그 비음 섞인 그런 음색, 그 다음에 언제나 활이 선을 타고 흐르는 동안 바이올린의 이 겉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들리냐가 이 지금의 연주자는 표현하려고 하고 그 부분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부분이 얼마나 있는 그대로 들리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생 기기의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증원관이 이런 쪽에서는 트랜지스터보다 압도적입니다. 잘 만든 트랜지스터 앰프들은 확실히 이런 거를 녹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끄집어내서 눈앞에 보여주는 듯 하지만 거기서 불만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는데, 같은 곡을 진공관으로 지금처럼 들어보잖아요. 야, 뒤에 배음이 이만큼 있었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게 아날로그로 가면 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 등급이 맞는 그런 LP 플레이어와 진공관 앰프로 들으면 사실 이 곡은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좀 더 풍부한 화성, 하모닉스와 현장의 느낌이 잘 보이는, 현장의 느낌이 잘 보인다는 의미는 빈 공간과 연주가 음이 나오는 공간, 요 둘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하고 뒤의 거리가 느껴지고 좌우에 악기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공간이 느껴지는, 그러면 이제 전체 공간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이런 재생의 품질과 바이올린을 선두로 하는 현악기 조합의 소리, 거의 98DC SE가 본인의 아주 전유물 같은, 마치 본인이 만들어낸 곡을 연주하는 듯한, 그런 곡을 들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딱 이런 비발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낮은 대역의 느낌은 역시 여기도 음색이 많이 발휘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드라이브의 느낌이 많이 들어가죠. 바리톤 보첼리가 부르는 이 소뇨 같은, 이럴 땐 또 고전 진공관의 느낌이 좀 더 잘 살아나는 그런 아주 묵직하고 차분히 가라앉는 그런 소리, 주로 이 미드레인지 이하, 특히 저 8인치 에어로포일 더블 우퍼를 동작시켜서 만들어내는 품질, 처음에 쭉 이게 마치 저녁 노을이 져서 이렇게 땅거미가 져서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대지 위에 보첼리 음성이 툭 떨어지는, 마치 불이 들어오듯이 보첼리 음성이 딱 나타나는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희한하게 중역대 이상에서는 보풀거리면서 밝고 청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대역 특성이 낮은 대역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묵직하게 또 들립니다. 가끔 이제 진공관을 보면 약간 좀 대역이 바이어스 된 게 아닌가 하다가도 자세히 들어보면 낮은 대역의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고, 그걸 좀 확인하려고 주로 낮은 대역이 진행되는 이런 곡을 들어보면 또 특성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진공관이 베이스를 잘 통제만 할 수 있으면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곡에 단편적으로 단정하고 음원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보여주는 이런 쪽이 트랜지스터라고 했다면, 진공관의 느낌은 약간 좀 안 들어맞는 부분까지도 잘 보여주게, 문이 살짝 닫혔는데 꼭 틈에 맞지 않은 부분까지도 그 바람이 새는 느낌, 울림이 지나가는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더 생생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은 AB 플라자에서 그 챌린지 이제 세 번째 시간, 챌린지라고 이제 재밌게 이름을 붙였는데 뭐 그게 사실은 이 컨셉이죠. 지금 시청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MW의 최신형인 802 D4 버전으로 로마 98DC SE, 그 다음에 117DC 프리 이렇게 시청을 해봤어요. 확실히 BMW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화사하고 그냥 끝없이 다 들려줄 것 같은 중역대 이상의 소리, 음원에만 있다면 그거를 끝이 없이 대역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늘어나서 불안해지는 순간이 없이 좀 더 크게 질러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듯이 한없이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높은 대역과 아주 포근하고 묵직한 베이스, 사실 이 802 D4라는 스피커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보면 가장 드라이브를 잘하는 트랜지스터 앰프들이 802 D4를 꼼짝 못하게 해서, 혹은 802 D4를 투과해서 그런 아주 잘 정돈된 소리를 들려줬다고 한다면 98DC로 대표되는 그런 신세시스 앰프의 그 새로운 세대의 진공관 소리는 조금 더 실제 현장의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아주 말쑥한 수트를 입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뒤쪽에 손이 살살 떨리고 있다던가 묘하게 살짝 눈동자가 움직이는 이런 순간들, 거기까지를 다 보여주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보여지는 이런 현장을 보여주는 느낌은 역시 로마 98DC SE 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오디오의 목표가
음원에 있는 현장을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데 있다고 했을 때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 이쪽이 지금 신세시스의 사운드라고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충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풀레인지 대역의 802D4를 듣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제품으로 또 챌린지가 이어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옆에 계속 앉아있던 이 세 모델은 이 로마의 바로 윗등급이에요. 액션 라인업에 있는 A100 타이탄 인티앰프입니다. 98DC SE하고 똑같은 KT66을 쟤는 양쪽에 4개씩 8개나 인티앰프지만 채널별로 4개씩 총 8개의 KT66을 증폭관으로 하고 있는 A100 타이탄을 아마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거라 오늘 잠깐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제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